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이 오늘 오후 2시 재판에 출석하러 1년 만에 광주에 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담은 법률안들이 자동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임기 막판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모든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고교생과 태권도 사범 등 5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남 지역의 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동북권과 서부권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당장 급한 비만 피하자는 모양새입니다.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전두환이 오늘 광주지법에 출석합니다. 이번엔 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엔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전두환에 대한 재판이 1년 만에 열리는 만큼 갑자기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대비에 들어간 겁니다. 전두환이 이번에 다시 광주를 찾게 된 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차입니다. 전임 판사가 총선 출마로 사직하는 바람에 후임으로 재판을 맡게 된 김정훈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피고인 전두환의 신원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던 전두환 조형물은 수리를 마치고 광주 금남로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무릎 꿇은 전시 조형물에 장난감 뿅망치를 내리치며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단죄가 내려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서 이제 좀 화나는 감정이 좀 큰 것 같아요. 하루빨리 진상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 나쁜 사람을 심판한다는 마음으로 5월 단체들은 이번에도 절제력을 발휘해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풀이 감정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국민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은 2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이렇게 1년 전 출두 때는 짜증 가득한 말을 내뱉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 씨가 이번엔 어떤 말과 행동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인 전두환 광주 재판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미국인이 증인으로 설지 주목됩니다. 5.18 기념재단은 광주 MBC가 보도한 미국 평화봉사단원 데이빗 돌린저 씨의 헬기 사격 증언이 재판에 필요하다고 보고 증인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방문 추진이 쉽지 않은 만큼 검찰과 변호인, 당사자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데이빗 돌린저 씨는 최근 광주 MBC 취재진과 만나 1980년 5월 21일 금남로에서 계엄군의 헬기 발포를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오늘 광주 법정에 다시 서게 됩니다. 5.18 기념재단과 관련 단체들은 전두환 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사죄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준비 중인데요.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5.18 재단 그리고 관련 단체들 오늘 전두환 씨 법정 출두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마음 같아서는 전두환 씨를 망울묘하게 무릎을 꿇리게 하고 싶죠. 네. 그러나 차분하게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고려해야 돼서요. 거리두기 방식 인간 띄익기나 그리고 손팻말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지를 표현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해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을 때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절제된 행동을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두환 재판은 사실 시작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5.18 진상규명 이 작업의 진행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두환에 대한 재판은 전두환 개인이 아니라 전두환 세력, 전두환 집단에 대한 그 심판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전두환 씨를 구속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 씨가 보여준 태도들 때문이겠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지요. 전두환 씨는 아마 이런 생각 같아요. 너희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뻔뻔함 그리고 그 오만방자함 이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각,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죠. 네, 보훈처가 얼마 전에 전두환이 쓴 이 현충원의 현판 헌시비를 교체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보훈처장도 광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교체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예, 보훈처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그 발표했기 때문에 국가기념식이 개최되는 5월 18일 이전에 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5.18 또 40주년 기념 행사들이 많이 준비가 됐다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상황인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상황 좀 들려주시죠.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40주년에 걸맞는 많은 행사를 준비해 왔는데요. 많이 아쉽죠. 안타깝고. 그러나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또 40주년이기 때문에 온라인 방식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다음에 그 올린 영상물을 서로 충분히 공유하면서 5.18 40주년 의미를 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죠. 오늘도 날이 비슷합니다. 맑은 날씨 속에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19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진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돌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지난주는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반면 이번 주는 정말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목요일이면 광주의 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훌쩍 오르겠고요. 금요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14도 안팎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포근한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은 좀처럼 해소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7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번 주말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가 점차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불씨도 조심히 다루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현안 문제를 담은 법률안들이 자동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임기 막판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법안 발의부터 모든 절차가 새롭게 시작돼야 할 상황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임시국회 소집이 기대됐지만 여야는 의사 일정을 잡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광주 전남의 현안 문제 해결이 불투명해졌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5.18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무더기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모두 6건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서 계류 중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5.18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진척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세계 수영대회 법인세 면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의 하나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과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 특별법, 고대 역사문화권 연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도 20대 국회 내내 표류해 왔습니다. 다음 달 29일까지 광주 전남 현안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20대 임기 안에 법안 처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1대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남 지역 21대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3선의 이계호 의원과 재선의 서삼석 의원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야 할 전남도당 위원장은 국회에 재입성한 신정훈, 김승남 당선인이 경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한 민생당이 조만간 정당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생당은 최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3당 합당 당시 합의한 대로 5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해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현역 의원 20명으로 구성된 민생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는 물론 정당 득표율 2.71%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조주빈 사태와 관련해 성착취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인 광주지검이 관련자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PC방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여성 14명의 신체를 370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36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 성착취물 32개를 판매한 혐의로 고교생 16살 B군 역시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의 나체를 촬영한 태권도 사범과 중학생을 강간한 18살 고등학생,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50살 남성 등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은 검찰의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과 소비, 유통에 관여한 모든 이들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누리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전일빌딩 245 이색 입학식 프로야구 개막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전일빌딩 245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헬기 사격의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전일빌딩이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4월 말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5.18 당시를 재현한 전시관과 리모델링 논의 당시 발견된 245개의 탄흔 등을 통해 40년 전 5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다 됐나 봐. 개관하면 가자. 4년을 기다려온 만큼 누리꾼들은 전일빌딩을 하루빨리 방문하고 싶어 했는데요.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피로 지켜낸 민주화 정신을. 또한 80년 5월을 잊지 말고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한 이때 광양의 한 초등학교가 이색적인 입학식을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드라이브스루 개념을 도입한 입학식이었는데요. 국민 의례부터 축하 공연까지 운동장에 차를 세우고 학부모와 신입생들이 차 안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살다 이런 입학식을 보게 되다니 코로나. 차 타고 입학식 평생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요? 감동이네요. 이색 풍경에 신기해하면서 아이들의 입학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차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요. 신입생 가정 모두에 차량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프로야구 개막이 5월 5일로 확정됐습니다. 개막 이후 상당 기간 관중 없이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막을 앞두고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을 상대로 연습 경기를 펼쳤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람? 가자. 완전 좋아. 야구 보고 싶어. 누리꾼들은 당장이라도 야구장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한동안은 야구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죠. 집에서 야구 100배 즐길 수 있는 방법 미리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목포대 의대 설립의 마지막 문턱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꼽힙니다. 다행히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를 약속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남 동서부권 모두 의대를 원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당장 급한 비만 피하는 애매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책연구기관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목포대 의대 설치 관련 용역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조 원을 투입해 목포대 의대와 대학병원을 만들면 1조 7천억 원의 효과가 난다고 분석됐습니다. 세종, 전북, 경남 등 다른 지역 의대, 대학병원의 경제성을 크게 웃돕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그 어느 의대보다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목포대 의대 설립의 마지막 문턱인데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을 통해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목포대 대학 의대 신설 그리고 대학병원 유치 저희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려되는 건 의과대 위치를 둘러싼 전남 동서부권의 논란. 서부권의 목포대 의과대 설립은 경제성 입증을 마치며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제 논의 단계인 동부권의 의과대 설립 요구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총선에 앞서 각 정당에 국립의과대 설립을 첫 번째 공약으로 요구하면서도 대상 지역만은 애매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지역에 유리한 정치 지형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권과 잘 협의를 해서 전남 의대란 두루뭉술한 용어를 쓰며 동서부권 갈등을 염려하고 있는 전라남도. 민주당이 동서부권 모두의 의대 설립을 약속한 만큼 각 지역 기대감이 높아지는 걸 감안하면 선제적인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소형 경전철 PRT로 불리는 순천만 스카이큐브 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분쟁 1년여 만에 무상 기부 체납 권고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달 말쯤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소형 견전철로 불리는 순천만 스카이큐브. 운영을 놓고 1년째 순천시와 운영사가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대한상사중재원은 2개 안을 공고했습니다. 현재 운영사인 에코트랜스가 운영하거나 순천시가 기부 체납을 받아 운영하는 겁니다. 양측의 분쟁과 관련해 이달 초 무상 기부 체납 공고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6일 큰 틀에서 스카이큐브 무상 기부 체납을 담은 화해 공고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영사인 에코트랜스 측도 무상 기부 체납 관련 공고안을 받은 가운데 세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양측 의견을 검토해 빠르면 이달 말쯤 화해 공고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1년여 만에 스카이큐브 운영에 대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순천시의회는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기부 체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부채가 온전히 정리된 다음에 기부 체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입장입니다. 스카이큐브 운영과 관련해 무상 기부 체납 결정이 나면 10개월 이내에 기부 체납을 완료하게 됩니다. 순천시가 직영을 할지 위탁 운영을 할지는 기부 체납 이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작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 농지가 소재한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별로 신청 일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 면적 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1헥타르당 최대 205만 원입니다. 저유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정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 단체가 정부의 정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에 따른 석유 제품의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정유업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행세 납부 기한을 최소 석 달 이상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행세는 정유사와 원유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여수산단 내 GS칼텍스의 경우 다음 달 초까지 납부해야 하는 주행세가 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조 라떼라는 말 기억하시죠? 올해도 낙동강의 녹조 현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류경보가 4월에 내려진 건 처음이어서 먹는 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MBC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 인근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건 지난 16일. 유해 남조류 수가 지난 6일 밀리리터당 1,360여 개, 일주일 뒤 2,970여 개로 늘었습니다. 20일에는 한여름철 수준인 4,740여 개까지 급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강정 고령보 인근에서 조류경보가 최초 출현한 시기는 모두 6월이었습니다. 올해는 2달가량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지난 1, 2월에 기온이 높았고 강수량이 크게 줄어 남조류가 크게 증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당국은 때이른 녹조 발생으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제 환경 기초시설 운영도 운영 강화하고 있고 하천변 TV 관리나 오염원 점검, 정수 처리 강화 등 여러 관계기관하고 협업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돗물 드실 수 있도록 최선. 다가올 여름도 걱정입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적을 것으로 예상돼 낙동강은 녹조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는 보를 연 금강과 영산강은 맑아졌고 그렇지 않은 낙동강은 녹조가 심해지고 있다며 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온이나 용존 산소량 같은 것들도 다 비슷한 상황에서 그쪽은 녹조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동강 보를 좀 더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를 활짝 열면 강이 살아난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도 나온 만큼 낙동강 보 개방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전남대 연구팀이 암 치료용 박테리아를 시각화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남대 해기학교실 민정준 교수와 화순 전남대병원 강세령 교수 연구팀은 암 치료를 위해 몸에 주입된 대장균을 방사성 소르비톨을 이용해 영상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치료용 박테리아 고유의 기전을 이용해 성공한 영상화 기술에 해외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광주시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 정책과 시설 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정보 플랫폼 아이친구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아이친구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아동권리보장원 등 중앙과 지방의 각종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광주 전화 222-1279번에서 오프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교육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지방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70명 선발에 2,053명이 지원했고 평균 경쟁률은 29.3대 1로 작년 13.4대 1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경우도 평균 경쟁률이 11.1대 1로 작년 9.2대 1보다 높아졌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오는 6월 13일에 1차 필기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